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만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서 음식이 독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신선하게 보관하려고 넣어둔 음식들이 오히려 세포를 공격하고 우리 몸속에 독성 물질을 쌓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특정 식품들은 냉장고 온도에서 화학 구조가 바뀌면서 발암 물질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분자 수준에서는 완전히 다른 물질로 변한 거죠. 10년, 20년 동안 우리가 모르고 먹어온 음식들입니다. 그동안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은 독소가 쌓였을까요? 해독 능력은 점점 떨어지고 염증은 쌓이면서 결국 우리 몸은 버틸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질 겁니다. 이 영상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4가지 식품만 제대로 관리하셔도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3번째 식품은 거의 모든 가정에서 매일 사용하는 건데 잘못 보관하면 간 손상까지 일으킬 수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당연히 올바른 보관법까지 전부 알려드릴 겁니다. 번거롭지 않게 실천 가능한 방법만 담았어요. 100세 건강을 꿈꾸시는 분들은 좋아요 눌러서 함께 해주세요.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면서 서로 응원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절대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되는 식품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거의 모든 요리에 들어가는 필수 식재료입니다. 여러분도 매일 드시는 이것, 냉장고에 넣는 순간부터 독소 덩어리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양파예요. 많은 분들이 마트에서 양파망 하나 사서 그냥 냉장고에 넣으세요. 특히 까놓은 양파는 무조건 냉장고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최근 식품과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양파를 냉장 보관하면 단순히 식감만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세포벽이 무너지면서 유황 화합물이 유해 가스로 변환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양파에는 황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이 황 성분이 양파의 매운맛과 특유의 향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항산화 물질이에요. 혈관 건강, 항염 효과, 면역력 강화에 탁월하죠. 그런데 냉장고에 저온 다습한 환경이 문제가 됩니다. 양파의 이상적인 보관 온도는 0도에서 영상 4도 사이예요. 냉장고 온도는 보통 2도에서 5도 정도잖아요. 양파 입장에서는 너무 춥고 습한 거예요. 이 환경에서 양파 세포벽이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세포벽이 무너지면서 안에 있던 유황 화합물들이 급격히 산화돼요. 그러면서 휘발성 유황 화합물이라는 가스가 만들어지는데요.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이 가스는 냉장고 안의 다른 음식들에도 흡수돼요. 냉장고 문 열 때마다 양파 냄새가 진동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더 심각한 건 이 화합물이 우리 몸속에서도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소화 과정에서 위장 점막을 자극하고 간에서 해독해야 할 부담을 크게 늘려요. 특히 간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는 더 위험합니다. 연구팀이 냉장 보관한 양파를 일주일 동안 관찰했는데요. 항산화 성분인 퀘르세틴이 40% 이상 감소했습니다. 퀘르세틴이 뭐냐고요? 양파의 가장 중요한 건강 성분이에요.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염증을 잡아주는 핵심 물질이죠. 이게 절반 가까이 사라진다는 건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냉장고에서 양파를 꺼내면 표면에 물기가 맺히는 거 보셨죠?
이 습기 때문에 곰팡이가 아주 빠르게 자랍니다. 양파 겉면에 검은 점들이 생기거나 끈적끈적한 느낌이 드는 경험 있으시죠? 그게 바로 곰팡이 초기 단계예요. 일부 곰팡이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를 만들어내는데요. 이건 간암을 유발할 수 있는 강력한 발암 물질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1급 발암 물질로 분류했어요. 겉으로 보이는 곰팡이만 도려내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곰팡이의 균사는 눈에 보이지 않게 양파 속 깊이 파고들어요. 한번 곰팡이가 생긴 양파는 통째로 버리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럼 양파는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무조건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세요. 15도에서 18도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베란다 구석이나 현관 신발장 옆 같은 곳이 좋습니다. 그물망이나 종이 상자에 담아두세요. 절대로 비닐봉지는 안 됩니다. 비닐봉지에 넣으면 습기가 차서 오히려 빨리 썩어요. 양파도 숨을 쉬거든요. 호흡하면서 수분을 배출하는데 비닐봉지는 통기성이 없어서 그 수분이 갇혀서 부패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양파와 감자는 절대 함께 보관하지 마세요. 양파에서 나오는 수분과 가스가 감자를 빨리 싹 트게 만들고 감자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가 양파를 무르게 합니다. 최소한 90cm 이상 떨어뜨려 놓으셔야 해요. 양파를 반만 쓰고 남았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자른 면을 밀착 용기에 넣어서 냉장 보관하셔야 해요. 하지만 이틀 안에 반드시 사용하세요. 공기와 접촉하는 순간부터 산화가 급격히 진행되거든요. 더 오래 보관하려면 썰어서 밀폐 용기에 담아 냉동하세요. 냉동은 괜찮습니다. 영하 18도 이하에서는 세포 활동이 완전히 멈추거든요. 산화도 느려지고 곰팡이도 자랄 수 없어요. 필요할 때 꺼내서 해동 없이 바로 요리에 사용하면 됩니다. 양파 고를 때도 요령이 있어요. 겉껍질이 바짝 마르고 윤기가 나는 걸 선택하세요. 눌러봤을 때 단단하고 무게감이 있어야 합니다. 목 부분이 단단하게 조여진 것이 좋아요. 목이 푸석하거나 벌어진 건 이미 숨이 죽기 시작한 거예요. 싹이 돋아난 건 절대 사지 마세요. 이미 영양분이 다 빠져나간 상태예요. 통양파는 이렇게 보관하면 석 달까지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냉장고에 넣으면 일주일도 안 돼서 물러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양파 자주 드세요. 양파의 퀘르세틴은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깨끗하게 합니다. 혈전 예방에도 탁월하죠. 알리신 성분은 면역력을 높이고 항균 작용을 해요. 감기 예방에 정말 좋습니다.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장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하지만 냉장 보관으로 이런 좋은 성분들을 다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두 번째 식품은 아침 식사로 많이들 드시는 거예요. 특히 식빵, 바게트, 베이글 같은 것들이요. 여러분도 빵 사오면 냉장고에 넣으시나요? 많은 분들이 빵을 오래 보관하려고 냉장고에 넣으세요. 곰팡이 생기는 걸 막으려고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빵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빵을 냉장고에 넣으면 식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느끼셨죠? 퍽퍼석하고 딱딱해지잖아요. 이게 단순히 딱딱해지는 게 아니에요. 전분의 분자 구조가 바뀌는 겁니다. 식품과학에서는 이걸 전분 노화라고 불러요. 빵의 주성분은 밀가루, 즉 전분이에요. 이 전분은 구울 때 호화 과정을 거칩니다. 쉽게 말하면 전분 분자들이 물을 흡수하면서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빵이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을 갖게 되죠. 그런데 온도가 0도에서 5도 사이로 내려가면 이 과정이 정확히 반대로 진행됩니다. 전분 분자들이 다시 딱딱하게 재결정화되는 거예요.
이 온도 범위가 바로 냉장고 온도잖아요. 전분 노화가 가장 빠르게 일어나는 최악의 온도대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냉장고에서 하루만 보관해도 빵의 전분 노화가 실온 보관 3일치만큼 진행된다고 해요. 그래서 냉장고에서 꺼낸 빵은 토스트기에 구워도 원래의 부드러움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한번 재결정화된 전분은 되돌릴 수 없거든요. 더 큰 문제는 영양소 손실입니다. 빵에 들어있는 비타민 B군이 급격히 분해돼요. 특히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3가 많이 손실됩니다. 이 비타민들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에 꼭 필요한 거거든요. 피로 회복과 신경 건강에도 중요하고요. 냉장 보관으로 이런 영양소를 잃어버리면 빵이 그냥 빈 칼로리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냉장고의 습기도 문제예요. 냉장고 문을 여닫을 때마다 온도 차이 때문에 결로 현상이 생기잖아요. 이 습기가 빵에 스며들면서 곰팡이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냉장고 안이 춥다고 곰팡이가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특정 곰팡이들은 저온에서도 잘 자랍니다. 특히 푸른 곰팡이는 냉장고 온도를 좋아해요. 이 곰팡이가 만드는 마이코톡신이라는 독소가 정말 위험합니다. 간 손상, 신장 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일부는 발암 물질로 분류되어 있어요. 그럼 빵은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당일 먹을 빵은 실온에 보관하세요. 빵 봉지 입구를 꼭 막아서 건조한 곳에 두시면 됩니다. 직사광선은 피하고요. 이틀 안에 다 먹을 수 없다면 냉동하세요. 냉동은 괜찮습니다. 영하 18도에서는 전분 노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거든요. 냉동할 때는 한번 먹을 양씩 소분해서 밀폐 용기나 지퍼백에 담으세요. 공기를 최대한 빼고 밀봉하는 게 중요해요. 먹을 때는 자연 해동하지 말고 냉동 상태 그대로 토스트기나 오븐에 넣으세요. 그러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살아납니다. 전자레인지로 해동하면 수분이 날아가서 퍽퍽해지니까 토스트기나 오븐을 사용하세요. 바게트나 하드 롤 같은 하드 브레드는 젖은 키친타월로 감싼 후 오븐에 180도에서 5분만 구우면 갓 구운 것처럼 살아납니다. 빵을 고를 때도 요령이 있어요. 빵을 살짝 눌러봤을 때 탄력 있게 다시 올라오는 게 신선한 거예요. 눌렀을 때 자국이 그대로 남으면 이미 오래된 겁니다. 냄새도 맡아보세요. 신선한 빵은 고소하고 달콤한 향이 나요. 시큼하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면 피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방부제가 적게 들어간 빵을 선택하세요. 대형 마트 빵보다 동네 빵집 빵이 방부제가 적은 편이에요. 물론 그만큼 빨리 먹어야 하지만 건강에는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빵은 냉장고가 아니라 냉동고에 보관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요리의 향을 더해주는 식재료예요. 특히 요즘 건강식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자주 쓰시죠. 바로 바질, 파슬리, 고수 같은 신선한 허브류입니다. 마트에서 싱싱한 바질 한 묶음 사오면 당연히 냉장고에 넣으시죠? 채소니까 냉장 보관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큰 실수입니다. 허브류는 열대 및 아열대 식물이에요. 바질은 원래 인도와 동남아시아가 원산지예요. 따뜻하고 습한 환경을 좋아하는 식물이죠. 이런 식물을 갑자기 5도 이하의 냉장고에 넣으면 저온 손상을 입습니다. 식물학에서는 이걸 냉해라고 불러요. 냉해를 입은 허브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잎이 검게 변합니다. 바질을 냉장고에 넣었다가 꺼내면 잎 가장자리가 검게 변하는 거 보셨죠? 이게 바로 세포 손상의 증거예요. 냉장고의 차가운 온도가 세포막을 손상시키면서 안에 있던 효소들이 터져 나옵니다. 이 효소들이 공기 중의 산소와 만나면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잎이 갈변하고 축축 늘어지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향이 완전히 날아간다는 거예요. 바질의 특유의 향은 에센셜 오일 때문인데요. 이 오일은 휘발성이 강해서 저온에서 쉽게 손실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냉장 보관 24시간 만에 향 성분이 70% 이상 감소한다고 해요. 향이 날아간 바질은 그냥 풀떼기 씹는 것과 다를 바 없죠. 그리고 바질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도 급격히 줄어듭니다. 바질에는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요. 이게 우리 몸의 염증을 잡아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건데요. 냉장 보관으로 이런 성분들이 다 파괴되는 겁니다. 특히 바질에 풍부한 유제놀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항염 효과와 항균 효과가 뛰어난 건데 저온에서 급격히 분해됩니다. 그럼 신선한 허브는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물에 꽂아두는 겁니다. 꽃을 꽂아두듯이 말이에요. 컵이나 병에 물을 반 정도 채우고 허브 줄기를 담가두세요. 그리고 위쪽은 비닐봉지로 느슨하게 덮어주세요. 완전히 밀폐하면 안 되고 공기가 통하도록 해야 해요. 이렇게 하면 실온에서 일주일까지도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물은 이틀에 한 번씩 갈아주시고요. 물이 탁해지면 박테리아가 번식할 수 있거든요. 바질은 특히 온도에 민감해서 18도에서 22도 정도가 가장 좋아요. 햇빛이 살짝 드는 곳에 두면 더 오래 갑니다. 파슬리와 고수도 같은 방법으로 보관하시면 돼요. 만약 허브를 장기 보관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말려서 보관하는 거예요. 허브를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완전히 털어낸 후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말리세요. 직사광선에 말리면 향이 다 날아가니까 꼭 그늘에서 말려야 해요. 바싹 마르면 유리병에 담아서 어둡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두 번째 방법은 오일에 담가 보관하는 거예요. 허브를 잘게 썰어서 올리브 오일에 담가 냉장 보관하면 몇 주 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필요할 때 숟가락으로 떠서 요리에 바로 사용하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냉동인데요. 허브를 잘게 다져서 얼음틀에 넣고 물이나 오일을 조금 부어서 얼리세요. 그러면 한번 쓸 양씩 큐브로 얼려지잖아요. 필요할 때 하나씩 꺼내 쓰면 편해요. 허브를 고를 때는 잎이 싱싱하고 향이 강한 걸 선택하세요. 잎이 시들거나 갈변한 건 피하고요. 줄기가 단단하고 물기가 있는 게 신선한 겁니다. 여러분, 허브는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에요. 강력한 항산화 식품이자 천연 항생제예요. 바질의 유제놀은 염증을 억제하고 파슬리는 비타민 K가 풍부해서 뼈 건강에 좋고 고수는 중금속 배출을 돕습니다. 하지만 냉장 보관으로 이런 효능을 다 잃어버리면 의미가 없겠죠? 마지막 네 번째는 아침마다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바로 커피예요. 특히 원두 커피나 분쇄 커피를 냉장고나 냉동고에 보관하시는 분들 계세요. 신선하게 보관하려고 그러시는 건데 이게 오히려 커피를 망치는 겁니다. 커피는 습기에 굉장히 취약해요. 커피 원두는 다공성 구조예요. 쉽게 말하면 스펀지처럼 구멍이 많다는 거죠. 이 구멍들이 향 성분을 머금고 있는 건데요. 동시에 주변의 습기와 냄새도 빨아들입니다. 냉장고는 습도가 높고 온갖 음식 냄새가 섞여 있잖아요. 커피를 냉장고에 넣으면 이 모든 걸 흡수해 버려요. 냉장고에 보관한 커피로 내린 커피 맛보신 적 있으세요? 묘하게 이상한 맛이 나죠? 김치 냄새, 마늘 냄새, 생선 냄새가 섞인 커피가 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결로 현상이에요. 냉장고나 냉동고에서 커피를 꺼내면 온도 차이 때문에 표면에 물방울이 맺혀요.
이 습기가 커피 속으로 스며들면서 향 성분인 오일을 산화시킵니다. 커피의 맛과 향은 대부분 이 오일에서 나오는 건데 산화되면 쓰고 떫은 맛만 남게 돼요. 연구에 따르면 냉장 보관 일주일 만에 커피의 휘발성 향 화합물이 4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신선한 커피의 과일향, 꽃향, 초콜릿 향 같은 복합적인 풍미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카페인 함량도 변화해요. 냉장 보관으로 인한 산화 과정에서 카페인의 화학 구조가 일부 변형될 수 있어요. 각성 효과는 떨어지고 쓴맛만 강해집니다. 그럼 커피는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밀폐 용기에 담아서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실온에서 보관하되 직사광선과 열기를 피해야 해요. 싱크대 아래 수납장이나 식품 보관 선반이 좋습니다. 가스레인지 근처는 절대 피하세요. 열기 때문에 커피가 빨리 산화돼요. 밀폐가 정말 중요합니다.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산화를 막을 수 있거든요. 원두 상태로 보관하는 게 분쇄 커피보다 훨씬 오래 가요. 분쇄하는 순간 표면적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산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거든요. 가능하면 마시기 직전에 갈아서 사용하세요. 원두는 밀폐 용기에 보관하면 한 달 정도는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분쇄 커피는 일주일 내에 사용하는 게 좋아요. 커피를 대량으로 구매하셨다면 어떻게 할까요? 한 달 내에 소비할 양만 밀폐 용기에 담아 실온 보관하고 나머지는 소분해서 밀폐 지퍼백에 넣어 냉동하세요. 냉동할 때는 공기를 완전히 빼고 밀봉하는 게 핵심이에요. 사용할 때는 필요한 만큼만 꺼내고 나머지는 바로 다시 냉동고에 넣으세요. 한번 꺼냈다 넣었다 반복하면 결로 현상 때문에 망가져요. 그리고 냉동고에서 꺼낸 커피는 실온에서 30분 정도 두었다가 사용하세요. 차가운 상태에서 바로 갈면 분쇄기에 결로가 생길 수 있어요. 커피를 고를 때도 요령이 있어요. 로스팅 날짜를 확인하세요. 신선한 커피는 로스팅 후 2주에서 4주 사이가 가장 맛있어요. 너무 오래된 원두는 향이 많이 날아간 상태예요. 원두의 광택도 확인하세요. 신선한 원두는 표면에 자연스러운 오일 광택이 있어요. 너무 번들거리면 과로스팅된 거고 완전히 건조하고 푸석하면 오래된 겁니다. 가능하면 소량씩 자주 구매하세요. 한 번에 많이 사면 나중엔 신선도가 떨어지거든요. 여러분, 커피는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니에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건강 음료예요. 클로로겐산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당뇨 예방,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적당량의 카페인은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여주고 파킨슨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하지만 잘못된 보관으로 이런 효능을 다 잃어버리면 그냥 쓴 물만 마시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절대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되는 4가지 식품을 살펴봤어요. 정리해 볼까요? 첫째, 양파는 냉장고에서 유황 화합물이 유해가스로 변하고 항산화 성분이 40% 이상 감소합니다. 둘째, 빵은 전분 노화로 딱딱해지고 영양소가 손실되며 오히려 곰팡이가 더 잘 생깁니다. 셋째, 바질 같은 허브류는 저온 손상으로 잎이 검게 변하고 향 성분이 70% 이상 날아갑니다. 넷째, 커피는 습기를 흡수하고 향 화합물이 40% 이상 감소하며 다른 음식 냄새까지 빨아들입니다. 각 식품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올바른 보관법이 있어요. 양파는 서늘하고 통풍 잘 되는 곳에 그물망 보관, 빵은 실온 단기 보관 또는 냉동 장기 보관, 허브는 물에 꽂아 실온 보관,
커피는 밀폐 용기에 담아 실온의 어두운 곳에 보관.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잘못된 냉장 보관은 영양소를 파괴하고 유익한 성분을 감소시키며 심지어 유해 물질까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특히 중장년층 이후에는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통한 영양 섭취가 더욱 중요한데 잘못된 보관법으로 영양소를 잃으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반대로 식품 특성에 맞춰 제대로 보관하면 항산화 성분, 비타민, 미네랄, 향 성분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염증 감소, 면역력 강화, 혈관 건강 개선 같은 실질적인 건강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냉장고는 분명 훌륭한 발명품이에요. 하지만 모든 음식을 다 냉장고에 넣는 습관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각 식품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보관법을 사용하는 게 진짜 건강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놀라웠던 게 뭐였나요? 혹시 지금까지 냉장고에 보관하고 계셨던 식품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양파 냉장고에 넣었더니 금방 물러졌어요. 커피가 냉장고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이런 경험들 말이에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 확인하고 맞춤 조언을 드릴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뭐든지 물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참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옆에 있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새로운 건강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공유도 부탁드려요. 가족, 친구, 이웃, 어르신들께 알려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냉장고 사용 습관을 바꿔보세요. 양파는 그물망에 담아 통풍 잘 되는 곳에, 빵은 당일 먹을 것만 실온에, 나머지는 냉동에, 허브는 물병에 꽂아서 실온에, 커피는 밀폐 용기에 담아 어두운 곳에.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줄 겁니다. 100세 시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필수예요.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올바른 방법을 실천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건강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부터 실천하셔서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